예, 저는 한양문고 104호 쾌적항공관이죠. 산세방학관에서 세입들어 살고 있는 김경민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책, 제 책입니다. 제가 제 책을 선정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앵벌이 차원에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능력, 우리가 갖춰야 할 가장 필요한 능력인데 가장 덜 갖추고 있는 능력이 이제 잘 말하고 잘 쓰는 능력인 것 같아요. 남의 얘기를 잘 듣고 뭐 남이 한 말을 잘 알아듣는 거, 책법에서 알아듣는 거 이건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잘 말하고 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을 이렇게 잘 쓰는 그런 능력은 없어서 민주주의에서 이렇게 수동적인 능력만 키우면 사실은 수동적 시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동적 시민에서 능동적 시민으로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제 책 쓰는 능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강의를 한 20년 가까이 하면서 들었던 문제의식인데 저는 강의를 계속하면서 성장하거든요. 끊임없이 성장을 하는데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제 성장의 속도에 맞춰 성장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글을 쓰면서 이제 글 쓰는 어떤 능력이랄까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성장했는데 독자분들은 그러면 이제 글에 대한 글 쓰는 능력이 성장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읽는다고 잘 쓰는 것도 아니고 많이 듣는다고 잘 말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키워야 할 능력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쓰게 됐던 게 이 책의 목적의식이고요. 책은 그동안 뭐 이렇게 글쓰기 책은 되게 많아요. 어떤 문장 쓰는 법이라든지 문단 쓰는 법이라든지 논리적으로 글을 구성하는 법이라든지 이렇게 좀 글을 쓰는 법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완결된 형태의 책으로 완성해서 자기 생각을 좀 종합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책 쓰는 법에 대한 책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동안 한 29권 정도 책을 냈더라고요. 꽤 많이 낸 거죠. 어떤 때는 1년에 한 5권 냈더라고요. 저 책까지 합쳐서 30권. 네네네. 그래서 평수가 넓구나.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동안 나는 왜 이렇게 책을 많이 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책을 만약에 쓰게 됐던 어떤 노하우랄까? 평소에 내가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책을 쉽게 쓰는 걸까? 물론 쉽게 쓴다고 다 잘 팔리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나의 문제의식을 담은 책이고요. 제가 그동안 썼던 책과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그동안 썼던 책은 남의 생각을 정리해서 전달해주는 그런 이제 지식 중개상 같은 역할을 했다면 이 책은 그냥 오롯이 나의 생각과 나의 이야기, 나의 경험을 담은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제 활동의 핵심 목표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책 한 권 쓰는 그날까지 이 책을 팔아보겠다. 라고 하는 게 저의 목표라서 5천만 부 판매를. 네, 5천만 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해외로 번역되면 이제 1,000만 권씩 쓰면 출판사는 죽어요. 좀 자제 좀 시켜주세요. 농담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올 한 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 우울하시잖아요. 우울할 때 자기의 우울한 마음을 좀 보면서 이렇게 글도 쓰고 자기를 좀 정리하시고 그러면 정신 건강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저는 책 쓰는 책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마쳤고요. 이건 선생님도 책 좀 내셨잖아요. 네. 저는 몇 권 낸지는 안 세고 살고요. 네. 많이 내서? 네, 너무 많이 내서 그만 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그래도 한 10권은 넘었고. 넘었죠. 예. 20권은 좀 많이 모자라. 그까지는 안 돼요. 열댓 권? 책 낼 때마다 참 나무를 베어서 만든 종이에 대한. 난 어떻게 하라고? 좋은 얘기인데 왜 방해할 거예요? 근데 원래 가수들이 음반 낼 때 아이돌이 신곡 발표한다면은 미루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어떻게 좀 공교롭게도 유명한 소설가와 비슷한 주제 책을 내셔갖고. 네, 장강명이. 진짜. 네. 네. 그래서 베스트셀러는 장강명이 먹었고요. 저는 베스트는 안 먹었고 어쨌든 스테디셀러로 가려고. 근데 내가 장강명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장강명 책을 또 제가 좋은 책 무조건 사보거든요. 적일지라도 존중한다. 그래서 이렇게 쭉 봤는데 저하고는 결이 달라요. 결이 달라서 떨어지나요? 결이? 아니죠. 결이 다르다. 결이 다르다. 결이 다른. 격이 다른 게 아니라 결이 다르다. 결이 다르다.
다른 분야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장가면 장가면 닿게 썼다. 그리고 나는 나답게 썼는데 이제 문제는 눈 밝은 독자님들이 두 책을 비교해 보셔야 그렇죠. 결이 다른지 아닌지 알 텐데 장강명 책만 사 보시더라고. 아, 책을 보니까 네, 무척 실용적이고 네, 네. 아주 압축적이고 네. 쌈박하게 바로 책 쓰려고 마음 먹은 사람이 네, 바로 갖다가 쓸 수 있는 네, 네, 네. 그런 노하우들이 잔뜩 담아 있다. 자기 출판사 책도 안 돼 이렇게 뭐 카피를 다 뽑아주시니까. 아니 이거 생전 처음으로 이런 책 쓰는 거야. 실용서. 근데 그 실용서라는 게 우리는 실용서 그러면 조금 인문서나 교양서에 비해서 좀 낮게 보는데 실용서에 가치가 있어요. 네, 네. 직접적으로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심지어는 정말 책 쓰려는 생각 한 번 안 해봤던 사람도 책을 보면은 이 정도면 나도 책 쓰겠는데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충분히 들게끔. 저자가 만만해서 나도 써볼 수 있겠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정리가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간중간 보니까 저도 뭐 나도 써볼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는데 가령 문제 뭐 왜 글쓰기 책 쓰기의 동기도 생계형 작가, 네, 네, 네. 직장인 작가, 백수영 작가. 백수형 작가 뭐 사실 글 쓰는 동기들이 사람마다 또는 글 쓰는 책 쓰는 그 처지들이 사람마다 상당히 다르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경우의 수를 딱딱 짚어주시고 네, 네, 네. 또 책 한 권을 쓸 때 사람들이 저는 출판사 대표니까 이제 저자들한테 원고 받아낼 때 네. 제가 주로 꼬시는 게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쓰는 사람은 없다. 칼럼이냐 책이 그렇지 않다. 근데 이제 그것도 줄줄이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해서 처음에 들었던 어떤 생각들을 마지막까지 마무리 지는 방식으로 줄줄이 직렬형이라고 하셨죠 책에서.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고 토막토막해서 병렬형으로 네, 네. 여러의 주제들을 나열시켜서 하나를 매듭짓고 하는 것들을 나중에 한꺼번에 엮으면 또 그것도 책 한 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분석적으로 쓰느냐 처음부터 연역적으로 큰 줄기를 가지고 뽑아내듯이 쫙 쓰느냐 뭐 그런 식의 차이를 책에서 설명을 하고 계시고요. 요모조모 도움되는 부분들이 많이 얼마나 있더라고요. 팔리려고 노력했겠습니까?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한 편의 글을 쓰기도 어려운데 네네. 왜 내가 책을 써야 되지? 이런 분들한테 네, 네. 어떤 팁을 주고 계신지. 내가 왜 책을 써야 되는지. 아니 한 편의 글도 쓰기가 어려운데 네. 한 권의 책을 어떻게 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글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네. 글쓰기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 그 글쓰기에 대한 공포는 내가 보기엔 강제성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 시켜서 글을 쓴 거죠. 그렇죠. 학교 때부터. 심지어는 뭐 일기도 검사 맡았으니까 일기는 절대 금기잖아요. 남이 보는 게. 그러니까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글을 쓰는데 이미 강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글쓰기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글쓰기 그러면 벌써 스트레스가 짜증이 글 쓰는 게 환희여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써놓고 나서 자기가 뭐 이렇게 작품 만들고 나서 좀 부족하더라도 막 이번은 뭐 어떻게 만들었어라고 신이 저희가 제가 만든 게 그러니까 맞습니까? 뭐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글을 쓰면 내 글은 너무 부족해 이렇게 물론 모든 글은 부족하죠.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그렇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모든 글은 되게 멋있는 거거든요. 그게 미완의 작품이 됐건 아니면 좀 뭔가 이상한 형태가 되더라도 어쨌든 자기 거를 끄집어낸 거니까 되게 멋진 일인데 그 멋진 일을 멋지다고 평가도 받아본 적이 없고 그걸 통해서 자기를 실현시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글 쓰는 일이야말로 정말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 중에 하나고 그런 글을 모아서 이제 책을 내는 건 진짜 최고로 멋진 일이다. 그다음에 그 유명한 과학자들 보더라도 둘로 나뉘잖아요. 책 쓴 과학자하고 책 안 쓴 과학자. 그 유명한 사람 다 책 쓴 과학자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인간이 책을 한 권 쓴다는 것은 사실은 그 어떠한 재산보다도 가장 강력한 재산을 자기한테도 남겨놓는 거지만 인류한테도 남겨놓는 것이고 자기 공동체에게도 남겨주는 거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이건호 선생님 책 쓸 때 노하우 같은 거 있으신가요? 저는 그러니까 일종의 학자가 아니고 도서평론가이다 보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한다면 병렬형이죠. 한 주제를 일관되게 쓰는 것보다는 논리적으로 증명해내고 쓰는 것보다는 이제 꼭지를 정해서 제가 책을 쓰기로 결정하면 꼭지를 이미 목차를 정해놓고 매번 그 목차에 해당하는 글을 써내죠. 그래서 청탁이 오면 유사하면 주제를 바꿔요.
아무래도 이제 아무 대가 없이 쓴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원고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이런 주제를 쓰면 어떻겠냐 하면 또 대체로 비슷하면 또 수용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이제 매 꼭지 그러니까 하나의 제목을 생각하고 매 꼭지를 상황마다 써놔서 이렇게 모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단점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제약을 받아서 그 조건에서 책을 쓰다 보니까 이걸 저한테 스스로 이제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유장한 글을 좀 써내기가 좀 부족하다. 사실은 이런 능력도 키워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제가 준비 중인 책은 좀 유장하게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를 놓고 그거를 길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공정하다는 책학처럼 내가 어떤 걸 말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근거를 들여서 충분히 설득해내서 어떤 주제의 의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밀고 가. 네, 밀고 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저한테는 약간의 제가 직업적인 또 환경적인 차이에서 나온 저만의 또 약간의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단점임을 알고 있는데 그걸 놔둘 수는 없다. 맞아. 예, 한 번은 도전하고 극복해야 저도 또 성장하는 거죠. 예. 그 글을 10매짜리, 15매짜리 저는 이제 칼럼을 쓰니까 15매짜리가 제일 많았고요. 12매, 10매 이러는데 한 1년 쓰면요. 굳어져 버려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그래서 생각해요. 20매짜리 쓰기, 30매짜리 쓰기가 힘들어지죠. 굉장히 낯설어요. 그래서 글을 사실 개인적인 글쓰기를 할 때는 원고지 200자, 20매, 30매짜리도 써보고 5매짜리로도 심지어 써보고 10매짜리도 써보고 하면서 일종의 글쓰기 근육을 여기만 단련시키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단련을 시키는 것도 필요한 것 굉장히 같아요. 중요한 말씀인데 실제로 그래서 일간지 기자들이 책 한 권 써내기가 힘들다 그러잖아요. 네. 쪽글 쓰니까. 네, 쪽글을 쓰니까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리고 그래서 사실 그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글을 한 편의 글을 쓰는 능력을 키우시려면 A4 용지 한 장 정도를 쓰는 능력을 키우는 게 좋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근데 한 권의 책을 쓰고 싶다면은 한 꼭지를 A4 용지 석 장 이상 쓰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최소한 저는 A4 용지 한 장과 A4 용지 석 장을 번갈아 가면서 쓰는 능력을 키워야 사회에서 요구되는 그러니까 전문가로서 또 내 삶에 대한 영역을 공유하는 데서는 A4 용지 한 장. 근데 한 권을 쓰고 싶을 때는 석 장 이렇게 되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그래서 그 통용되는 건 A4 용지 한 장이 많잖아요. 근데 A4 용지 한 장과 A4 용지 석 장을 따로따로 쓰기가 어려우니까 쓸 때 A4 용지 석 장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발표할 때 한 장으로 줄여. 대단한 성실성이죠. 정말 대단한 성실성이고, 그러니까 그 동력.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저보다 한참 후배인데 되게 존경하는데, 참 저런 그 어떤 글을 쓰고 책을 써내고자 하는 그 저 안에 있는 동력은 도대체 뭘까? 엄청난 성실성이고 엄정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어떻게 A4 한 장도 쓰고 석장 쓸까 이렇게 고민하신다면 제가 알고 있는 그 후배처럼 A4 용지 석장을 쓰고 그건 따로 보관하고 발표할 때는 한 장으로 사실 잘 아시겠지만 그렇죠. 한 장을 줄일 때 글쓰기를 또 엄청 배우잖아요. 줄이고 줄여서. 늘려놓은 거를 한 장으로 줄일 때 또 엄청 또 실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병행해 보시는 것도 내 글 솜씨도 늘리고 나중에 책 한 권도 내는데 되게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뭐그 글쓰기, 책쓰기 그 관련된 강좌를 이 한양모에서 뭐에서 저는 이제 글쓰기, 책쓰기까지는 아니고 이제 A4 용지 한 장의 글을 쓰는데 저는 이제 읽고 말해보고 글을 쓰고 참석해야 능력이 늘어난다 이렇게 이렇게 오랫동안 강의를 해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으로 한번 고양시에서 처음으로 한번 강의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한양문고에서 고양시에서 처음으로 이건호 선생님 직접 나섰습니다. 이건호 선생님의 글쓰기 관심 있으신 분은 몇 호? 125. 125로 한양국에 문의하셔도 뭐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요즘 또 코로나라서 좀 우울하시면 이럴 때 슬쩍 오셔가지고 이렇게 지적으로 충분하신 분 만나면 좋아요. 마스크 쓰고. 마스크 쓰고. 끝나고 제가 술 한잔 사겠습니다. 갑자기 또 첨삭도 해주시는 거죠? 네, 남의 글 첨삭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제 신조 때문에 그러니까 읽고 말해보고 쓰고 첨삭해야만 늘어난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바라는 바는 강의 듣는 분들이 많이 안 쓰시기를 내심 바라죠. 쓰시면 어쩔 수 없이 첨삭해드려야 돼요. 기꺼운 마음으로. 오시면은 굉장히 많은 글을 쓰셔가지고 한 책 한 권씩 매주마다 들고 오셔가지고
괴롭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책 쓰기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금 1, 2분만 조금 쉴까요? 30초? 아니 계속 해도 되는데. 10분 쉬시죠. 담배도 피고. 근데 이 지금 실시간이라서 그런구나. 미안해요. 우리끼리 안 된 건 줄 알고.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냥 하죠 뭐. 저는 시간 딱 지켰어. 네, 잘하셨어요. 네. 10초 전에 끝냈습니다. 10초 전에. 그냥 하죠 뭐 괜찮습니다. 근데 실시간 채팅이 안 올라와서 우리가 그 진행하는데 자꾸 의욕이 자꾸 실시간 상실되고 채팅. 있어. 첫 술에 배부르라 그래요. 너무 재밌더라도 밑에 뭐라도 써주시면 우리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마음에 다음 달에 우리가 할 때 반영할 게 술 한 잔씩 하셔야 재밌지 않을까요? 치톡 추천합니다. 저걸 반드시 다음 달에 실행하도록. 저런 좋은 조언들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물누님 훌륭하십니다. 실명 고맙습니다. 아니십니다.